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고리즘 쪽이나 정보 올림피아드 관련된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미는 교수님들이 존재하는, 그리고 얘네들 뽑아야 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 동아리가 있는 그러한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자나 해커톤이나 해킹 방어 대회를 한 친구들은 그거에 맞는 대학교를 지원을 할 거예요. 그죠? 음, 그리고 나와 비슷한 역량을 가진 선배들이 존재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어떤 일을 했으면 고3 때 거기서 만난 선배들이나 인간관계가 그 풀이라 그러죠. 어디 가서 봤던 형들 어디 갔네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최상위권 친구라면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부모님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역량이나 스펙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은 그러한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줘봐야 어차피 그 친구들은 그 면접에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 스펙이나 면접 내용을 보면요. 이 친구는 합격할 수 있는 친구인지, 얘는 이제 더러운 싸움을 하게 되네. 합격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비 반응 받으면서 얘를 뽑아야 될까 쟤를 뽑아야 될까 점수로 확인해. 사실 점수가 있다고 하지만 점수로 뽑는 건 아니에요. 점수로 뽑는 건 뽑을 애들 다 뽑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뽑아도 돼 이러면 이제 특기자를 점수로 뽑아요. 점수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대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차이가 극명하게 많이 나기도 하고, 근데 내신 차이 나는데 애가 머리가 되게 좋아 보여요. 수학을 엄청 잘해요 애가. 그런 애들도 존재하고 막 열정이 없는 아이인데 머리 좋은 아이들 되게 존재하죠. 특자 친구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각으로 이 전형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어 조금 진정성 있고, 어 자기 역량에 맞게끔 제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진정성 있게 달달달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가 실적을 낸 만큼 역량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게 가장 제일 큰 문제거든요. 실제로 음, 서울대학교 제외하고는 굳이 뭐 특기자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괴물 같은 애들이 존재하는 대학교는 딱 몇 군데 정해져 있긴 하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많은 친구들이 그 다른 그렇게 준비해서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까진 지도할 역량은 없어요. 딱히 올림피아드 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대학교를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예. 근데 올림피아드 그 정도 하면요. 사실은 열정이랑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든 거지 머리가 안 좋거나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올림피아드 제가 원하는 점수까지, 제가 바라보는 점수까지 얻는 친구들은 단지 일반적인 공부가 재미가 없고 조금 지루할 뿐인 거죠. 예.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오- 정말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막 경쟁심이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들은 모든 과목을 잘하는 편이에요. 예. 정오를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친구들 중에서 경쟁 심리가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들은 일반 과목까지 다 달달달 외워서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반 과목 암기하는 건 이걸 왜 해야 하지? 어? 별 생각이 없는데? 이런 느낌을 저도 어릴 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을 구분하는 판단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 판단력 때문에 부모님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고집을. 근데 그 친구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시각이 좀 바뀌게 돼요. 네. 원하는 목표, 원하는 레벨, 원하는 실력, 그리고 원하는 대회 운영력, 대회에서 어떻게 잘 치고 나올지, 후회 없이 나올지. 가장 큰 건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에서요. 내가 원하는 점수를 다 받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애들이 시간 좀 더 있었으면 풀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앞에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 이해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뒷문제 갈수록 오래 걸릴 걸 분명히 예측하기 때문에 1, 2번에서 시간을 당겨야 돼요. 확실하게 풀어야 돼요. 쉽다, 풀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1, 2번을 풀 때는 시간을 당겨야 한다까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올림피아드를 제대로 준비한 친구들이죠. 제대로 이해하고. 예.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 아, 시간 더 있으면 풀 수 있었는데. 그거를 대회를 어릴 때부터 많이 나가보면요. 충분히 느낍니다. 그러면서 대회 이해도가 생기고 공부를 하는 방법까지 스스로 어떻게 대회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예. 내신을 위해서 공부하듯이 대회를 위해서 이 대회를 위해서 4시간 동안 그 시간을 싸움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편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어떤 코딩은 빠르게 끝낼 수 있는데 어떤 코딩은 느리다. 그럼 좀 외워서 나갈까? 외우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런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면서. 예, 공부가보다는 대회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대회 4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예. 이 과정이 정보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자료 구조 배우고, 알고리즘 배우고, 코딩 연습해보고, 이거는 가장 심플한 기초적인 단계예요. 대회가 뭔지도 모르고 상장만 바라는 친구들이 이렇게 가장 심플한 2단계를 거치고, 대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서 후회를 거치면서 막,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선생님들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올림피아드를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숭실대학교나 한양대학교 막 중앙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되게 많잖아요. 고려대학교도 본대요. 그래서 이제 면접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합격선 위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합격선 위에 있는 친구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 면접에서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특기자 면접을 가면 자기소개서 왜 달달달 읽고 있어요. 면접 들어가기 전에. 특기자 지원한 친구가 그 정도 스펙을 가진 친구가 왜 자기소개서를 왜 읽는 거죠? 뭐가 무서워서요? 프로그래밍 관련 일을 하게 보면요. 내가 하지 못하는 행동, 내가 영향이 안 되는 행동까지 자기가 한 척 하려고 되게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걸 부술 수 있는 게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거든요. 역량을 가진 친구들 중에서 쓸모없는 상장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 상장 쓸모 없었는데. 그거 할 때 별거 안 했는데 그냥 기업 보면서 좀 들고 와가지고 아이디어 설명 좀 잘하고 PPT 발표 잘하고 코딩 좀 수정밖에 안 했는데 그 상장 나왔는데 이렇게 큰 상장에도 이렇게 심플하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대회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요. 왜냐? 내가 노력한 게 별거 없다고 그 대회에서는. 그냥 보고 베껴서 조금 수정하고 아이디어 조금 더 내고 이 정도만 했는데 상장이 나온 거다. 멘토분들은 되게 멋있었다. 되게 무서웠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한번 되게 잘 만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막 자기가 뭘 했네, 저 했네, 내가 뭐 같이 뭘 했고 막 뭐 했고 막 그렇게 포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조언을 해줄 거는 뭐가 있냐면요. 그 혼자서 한 거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시험 관련된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개발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해커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죠? 하루에서 인터넷 끊어버리고 개발하는 해커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인으로 여러 명이서 협력해서 막 뭐 하는 거나 이제 멘토 붙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팀 중에서 한두 명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세요. 멘토가 없었으면 이걸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 혼자서 이걸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 팀원 중에서 몇 명을 바뀌어도 이 결과물이 안 나왔을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그거를 스스로 물어보면 이게 상장은 쓸모없는 상장이구나. 근데 그런 상장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교수들은. 예, 쓸모없는 상장들은요. 그러니까 안 밀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정보 올림피아드 관련된 상장을 좋아하기도 하고 인터넷 없이 예, 오프라인 단기간에 하는 대회나 진짜 영향을 볼 수 있는 대회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좋아해도 근데 별 실력이 좀 애매한 거는 스스로 이제 다들 알고 있어요. 약간 말과 행동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력 있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달라요. 자, 조금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고리즘을 배웠다 했는데 어떤 것을 배웠나? 음,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뭐 배웠다고? 자, 진짜 알고리즘을 한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되묻습니다. 알고 있는 알고리즘 종류를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리즘이란 틀, PS 역량에 대한 알고리즘 기본 자체를 묻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되게 알고리즘은 너무 많이 배워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대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쳐다보니까 너무 많이 배워서 다 알기는 어렵고, 근데 그걸 아무리 해도 대회 성적이 안 나오기도 하고, 대회에서 그 문제 읽고 못 찾아내겠더라,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 대회를 많이 나가봤는데 알고리즘을 아무리 쳐 배워도 맨날 동상, 정상, 은상 이렇게 받더라. 응? 동상, 정상 받더라. 은상도 몇 점 못 받았는데 은상 주더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죠?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죠. 그런 식으로 면접을 이어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예. 근데 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몇 명 없어요, 사실. 예. 고등학생 중에서 한 15명 정도밖에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기자 면접은 특이하다는 거죠. 예. 저처럼 말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이요, 한 고등부에서는 15명, 그리고 고1, 고2, 고3 포함해서 15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여기 딱 이 여기 봤을 때, 아, 얘는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라는 거죠. 알고리즘 얘기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배운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리즘이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알고리즘 종류, 이제 여러분이 종류죠. 이런 거, BFS, DFS, 다이나믹, 그리고 자료 구조죠. 세그멘트는 자료 구조죠. 그리고 그래프 이론, 예, 타전, 이런 뭐 다이스트라, 프린, 크로스칼, MST, 데이터 오버플로우,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해시 테이블, 맥, DP, 예,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대답하는 친구들인 거였던 거죠,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이나믹이랑 그래서 저도 좀 말이 막혔네요. 동적 프로그래밍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던 동적 프로그래밍은 사실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다이나믹 문제는 모든 문제를 재교출로 풀 수 있고, 재교출 중에서 해시 테이블 어떻게 자료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자료를 찾을까, 빨리 찾을까, 그걸 증명해 나가고, 커팅해 나가면서 DP, 그걸 증명해 나가면 정마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용한 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다이나믹 1년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예. 다이나믹을 잘 짜는 친구들은요, 다이나믹을 잘 알고 잘하는 친구들은 왜 다이나믹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어요. 예. 재기호출로 모든 다이나믹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시장부터를 줄이기 위해서 커팅을 하게 되고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고, 정리하는 방식을 저장하다 보고, 그리고 그걸 증명하다 보면 다이나믹 정마식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적으로 면접에 임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자기 역량이 안 보여요. 뭐 이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런 말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이론 공부한 친구 티가 나죠. 예. 근데 이게 이 친구가 못했다라기보다는 최상위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 이 정도로 해도, 아, 열심히 준비했고 뭐 많이 공부했네라는, 좀 공부했네 이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 이 친구는 최상위권 친구가 되진 않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면접 이야기에서. 네. 다이나믹과 비슷한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분할 정보? 재기호출이랑 커팅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전 대놓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이나믹과 비슷한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했던 위에서, 아까 여기서 말했죠. 여기서 제가 말했죠. 재기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커팅과 해시 테이블, 그리고 무슨 테이블 이용해서 자료 구조 이용해서 증명해 나가는 것,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그렇게 했다면 이 질문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의도를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싸웠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나왔다면 대부분이, 그죠?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건 뭐 할 말 없고, C와 C++의 차이는 절차적 언어이나 동시에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그죠? 사실은 C++은 객체지향적이라고 하는데, 객체지향적이긴 하지만 객체지향 언어는 아니죠.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객체지향은 뭐, 이거를, 어, 객체지향이 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준비해 나갑니다. 근데
근데 준비해 나갈 거면 똑바로 준비해서 캡슐레이션과 캡슐화와 다양성, 상속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 나가면 이론적으로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준비했으면 객체지향 이 친구 이렇게 준비했으면요. 객체지향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나눠가지고 특성 나눠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 말로 인해서 이도저도 아닌 친구가 된 거예요. 겉핥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느낌상. 딱 이 말 나왔을 때 이렇게 다이나믹이란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이 친구는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되냐면요 똑바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면 여기서도 상속 그다음에 다형성 캡슐화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나가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아닌 친구들 중에서 실력 있는 친구들은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객체지향적으로는 짤 수는 있지만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연을 짜도 객체지향적으로 짜게 되면 객체지향 언어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10불불은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쫙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 포인터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가 나와서 예. 그리고 객체지향 언어에 여기서 이제 당락 포인트는 이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걸 대답을 못한다고 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을 잘 못했고 이론적으로 이론을 이렇게 빡빡하게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객체지향의 특성들이나 객체지향 룰을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객체지향은 모르지만 객체지향 룰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을 잘하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얼마나 해왔는지 이야기를 하면 돼요.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예. 이런 이론을 안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론을 알아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여기서 바로바로 튀어나 이론을 열심히 이런 식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 이 친구는요 객체지향 딱 나오자마자 상속, 다형성, 캡슐화 때문에 시뿔뿔과 시연하는 객체지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나와야 돼요, 말이. 정말로 이론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면요. 근데 그렇지, 프로그램을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프로그램 잘 다루는 친구들은 객체지향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객체지향을 지킨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코딩을 많이 하고 디버깅을 많이 잡아가는 그런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딩력이 긴 친구들은 이런 이론을 잘 공부를 하진 않고 특기자를 지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잘 모르지만 이때까지 개발을 한 거 보면 아마 기기장을 잘 지키지 않았을까. 자바나 파이썬에서는 잘 지켰고 C++에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코딩을 스스로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C++에서 어떤 것을 잘 하는가? 질문이 참 애매하죠. 벡터나 스택, 혹 큐 같은 자료 구조를 잘 다룹니다.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애매한 대답입니다. 예, 무슨 씨뿔뿔해서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C언에는 없나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Q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스택도 어디서나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씨뿔뿔해서 어떤 걸 잘 다루는지 조금 종류를 다시 되물어보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씨뿔뿔해서 어떤 걸 잘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원하는 대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 리스트에 관련된 코딩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그죠? 그 정도? C++에서 STL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STL을 자주 사용하는 대답을 원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코딩력을 원하는지 모르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어떤 걸 잘 사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되물어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되물으셔도 돼요. 예. 워낙 많이 푸시프를 해왔고 어떤 걸 잘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코딩하고 싶은 건 다 할 줄 아는 편이라서 어, 뭘 잘하는지는 제가 설계하고 생각한 건 다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코딩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잘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예. 어, STL 부분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활용 이야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예. 근데 어떤 언어나 제가 설계하고 제가 생각한 건 다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그만큼 코딩을 되게 많이 해봤다는 거죠. 예. 시연에서 배열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배열 말고도 또 여러분 뭐 리스트겠죠. 예. 그리고 리스트? 포인터. 리스트랑 포인터? 그죠? 포인터 자주 사용하죠. 리스트를 사용하는 이유. 괜찮아요, 이거. 예. 그죠? 예, 좋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어, 이거를 올림피아드 하는 친구들이 모르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 효율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대답 갈래가 두 개요. PS적, 예, 알고리즘이란 PS 쪽으로 말하든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정적인, 이 친구는 되게 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기자일 수밖에. 일반적으로 공부해온 특기자? 딱 이 정도로 느낌을 저는 얻을 수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공부해온 특기자다. 아, 엄청나게 코딩을 잘하거나 무서울 정도의 코딩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대답에서 정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스타일이 없다는 느낌? 자기가 강하게 느끼는 그 방향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이론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 정도? 이런 느낌이 물씬 나네요. 예. 배열과 리스트의 차이점. 음, 그쵸? 글쎄요. 어떠한 종류로 무슨 의미로 뽑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그쵸?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긴 해요. 근데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짧게 구현할 수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할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할당에 대한 할당. 리스트는 지울 때 할당하기 공간이 고정되어 있지만 리스트는 그러니까 배열은 고정되어 있지만 리스트는 계속 넣었다 뺐다 지우고 말록하고 공간 생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똑같은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변수에 대해서 이제 공간 뽑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지만 확인하고 뽑는 거 배열에 특정 위치의 변수로 그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배열의 특정 위치라고 했잖아요. 얘는 특정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배열 리스트는 특정 위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하는지 알게 되겠지만 약간 깊게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똑같이 위 내용과 아래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 내용과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아래 내용에서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어 아니 데이터 뽑는 방법 말이야. 에? 리스트에서 뽑는 거에 대해서 구현하는 건 나름의 나름대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제가 되물었을 거예요. 교수님이나 이렇게 앞에서 특정 위치의 변수를 뽑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러면 그 조건을 좀 자세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리스트는 여기는 어떤 조건이 붙어서 어떠한 구조전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거에 되어 있다. 여기서 1, 2, 3 뭐 여러 가지 똑같은 배열이 있는데 리스트는 모르잖아요. 순서가 있고 그죠? 순서가 있는 걸 리스트에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것들인 거죠. 아 그러면 척도 차이가 나겠지만 과연 우리가 그 위치에 대한 변수에 대한 그 정보를 모른다면 그쵸? 그쵸. 배열의 활용 가능성은 그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상수 시간에 어떤 걸 잘 할 수 있다.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할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테이블 가지고 잘 놀 수 있다. 상수 시간으로 잘 놀 수 있다. 이 정도가 가장 큰 좋은 점이고 리스는 오래 걸린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이득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뭐 빡빡하게 들어가면 좀 애매한 대답인 것 같아요. 약간
네,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LIS를 개선했다 들었는데 N으로 개선할 수 없나? 멍하네요. 뭐 이거 이거 굳이 LIS에 대한 얘기를 굳이 써야 될까요? 근데 이거 올림피아드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다고 할 것 같은데 올림피아드 잘하는 놈들은 계산할 수 없나? 이거 올림피아드 좀 하는 친구들이 들어서면요. 에? 그러면 한번 N으로 계산할 수 없냐고 말씀. 그러면 한번 찍어 입력한 데이터 넣는데 이거 LIS의 답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되돌아가야 되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음, N으로 하려면 찍어보는데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찍어보고 여러 한 두세 번 찍어보면 답이 나와야 된다는 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올림피아드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게 되게 공격성이 되게 딱 뛰어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N으로 구현을 하려면 한번 찍어보는 거 그 값들을 입력하고 되게 값들을 뭐 이거 뭐냐 이건 뭐냐 하는 거에서 N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O의 N으로 계산을 하려면요.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되물을 수도 있어요. 비교 작업 없이 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 단지 숫자의 크기나 이러한 데이터 방식, 증가 수열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N로그인이 가능한 거지. 이거를 한 번에 찍어보면서 어떻게 한 번에 구할 수 있죠라고 되묻게 될 거예요.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근데 찍어보는 게 N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힌트를 주시거나 알려주시면 한번 그 알고리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죠. 화가 나겠지만 마지막은 공부해보겠다는 거죠. 알려주시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힌트만 주시면 그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면 제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한번 찍어보면서 어떻게 LIS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애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되게 화가 났겠죠. 올림피아드 잘하는 친구는 살짝 처음부터 화가 이빠이 날 건데 화가 조금 줄이면서 이제 뒤에는 공부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뭐 5의 n세 최악의 경우 n이죠. 5의 n은 그죠? 예. 워스트 케이스. 예. 뭐 이거 걸릴 시간이 뭐 똑같지. 이건 별로 의미 없잖아요. 이거는 뭐 똑같은 말인데 뭐 어때? 이건 그렇죠. 나머진 다른 대학이 아니라 내신 이야기. 뭐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건 뭐 별거 의미 없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확실한 건 이 친구가 막 프로그램을 되게 무섭도록 잘한다, 이해도가 높다, 코딩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역량은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음, 최상위권 이 합격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좀 나쁘지 않은 면접 질문에 대답을 몇 가지 했고, 일반적인 애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인 건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 특기자로서 정말로 혹하는 아이라고 대답을 하기에는 대답이 너무 정적이에요. 네, 자신의 역량은 실제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역량이나 고집, 스타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바로 합격하 바로 합격이라기보다는 최상위권 합격은 아닐 거예요. 최상위권 합격. 얘는 뽑아야 돼. 내신 보지 마. 이런 식의 합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편입니다. 이상 특기자에 대한 얘기였는데 한양대학교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도 이런 얘기를 저는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음, 특기자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내가 실력에 대해서
정적으로 내가 낸 스펙만큼의 실력을 보여주는 면접이 아니라 약간 정적으로 준비해서 간 면접이 되지 않았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스펙을 가진 친구들은 고집과 스타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 아이들이나 만들어진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혹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특기자는 대부분이 도박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수시로 뽑아도 돼요. 포트폴리오 보면서. 수시 면접 보고도 돼요. 특기자는 그런 친구들을 뽑기 위한 전형이라기보다는 보석 같은 친구들을 알아내고 조금 더 활용 가치 있는 친구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고집이 되게 세고 그리고 미리 사회에서 나가서 인정받고 있거나 이미 인프라를 구축한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특기자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는 좀 알려드리면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